자, 건강신념 모델은 로젠스톡하고 베커. 베커에 의해서 이제 발전이 된 건데, 우리가 이제 이 신념이라면 바로 인지, 그 다음에 사고와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쪽에 있는 변인이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변인이 있었습니다. 이쪽에 있는 변인은 특정 어떤 질병에 대한 인지입니다. 특정 질병에 대한 인지. 자, 이 인지의 심각성, 인지된 심각성이라든지 인지된 감수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화살표가 이루어지고 여기에는 질병 예방 행동이 되겠죠. 질병 예방 행동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쪽에 있는 것이 독립변수가 되고 원인인 독립변수가 되고 그 다음에 질병 예방 행동이 바로 종속변수가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안에 여기 중간에 어떤 변인들이 들어갈 수 있느냐? 첫 번째는 인구사회학적인 특성이라고 하는 조정 요인이 있다. 조절 변인이라 할게요. 조절 변인이 있다. 특정 질병에 대한 인지나 질병 예방 활동은 성별에 따라 연령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구사회학적 특성, 인구사회학적 특징 등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겠죠. 심리사회적인 요인들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행동을 위한 어떤 중재 변인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중재 변인이 있다. 자, 홍보라든지 캠페인이요. 그 다음에 상담이라든지 이런 것 등이 행동 실행에 어떤 영향을 주는 중재 변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 중간에 이제 중재 변인이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신념이 되겠고 이쪽에 있는 것이 바로 행동이 되겠죠. 큰 틀에서 보면은 그래서 이 신념이 바로 행동을 뭐한다? 결정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넘어가시죠. 정신역동적 심리치료의 재개념 들어갑니다. 이번 시간에 이제 좀 중요한 것이 정신역동 치료입니다. 정신역동 치료는 여러분들이 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심리상담이라는 과목에서 정신역동 치료를 또 배우게 됩니다. 정신역동 치료 또는 정신분석 치료의 개념부터 보죠. 정신역동 치료의 대표적인 학자는 지그문트 프로이트가 됩니다. 정신역동 치료는 심리적 결정론의 동그라미 1 기초하며 인간의 모든 행동이나 생각은 우연히 나타난 것이 아니라 본능의 동그라미, 본능적인 욕구인 성욕구와 공격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무의식적 충동에 의해서 나타난다고 합니다. 무의식적 충동의 동그라미 2입니다. 자, 정신역동 치료는 문제를 일으키는 내적 심리, 즉 정신체계의 역동성을 이해하여 이들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문제의 증상을 감소시키는 심리치료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문제 증상 감소의 동그라미 3을 쓰면 되겠습니다. 정신역동 치료자들은 내담자가 지닌 내적인 갈등 제거, 내적 갈등 제거의 동그라미 4입니다. 억압되어 있는 갈등 해소에 주력하고 갈등을 통찰시키기 위하여 깨닫게 하기 위하여 가로, 꿈의 분석, 자유현상, 저항처리, 전이 등의 방법 가로 닫고요. 여기가 바로 동그라미 5가 되죠. 이러한 것들이 바로 정신역동치료의 기법, 기술이라 말합니다. 자, 그러면 정신역동치료 간단하게 키워드 문구 보겠습니다. 자, 정신역동치료가 나왔고요. 정신역동치료에서 첫 번째 키워드는 인간의 행동이나 성격은 심리가 결정한다. 심리적 결정론이 들어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무의식적 충동, 무의식적인 충동 이런 것들을 강조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프로이드는 성적 욕구, 그 다음에 공격적인 충동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이죠. 자, 충자입니다. 자, 그 다음 계속 가죠. 세 번째는 내적 심리적 갈등 그리고 하나 더 우리가 이제 증상이죠. 문제 증상의 완화, 문제 증상의 완화
자, 이러한 것들을 해소, 완화시키는데 주력하는 것이 바로 정신역동치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통찰을 목적으로 하는데 또는 자아 강화를 목적으로 하죠. 자아 강화나 통찰을 목적으로 하는데 쓰는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 기술들은 자유연상기법, 해석기법, 그 다음에 전이활용, 자, 훈습이라고 하는 것도 있죠. 훈습, 그 다음에 꿈의 분석 등 기술을 사용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지금 마지막에 썼던 하얀색 바탕 이것은 바로 정신분석 치료의 기술들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2번 들어갑니다. 정신역동 치료의 개인 목표 들어갑니다. 내담자가 과거의 경험에서 갖게 된 과거의 동그라미, 불안감이나 무의식 갈등을 의식화하여, 이게 바로 전이라고 하죠. 이러한 것들이 현재 자신의 행동에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통찰의 동그라미 하도록 도우며 내담자가 자신을 좀 더 잘 이해하도록 깨닫도록 돕는 것, 통찰입니다. 정신역동치료의 목표는 나왔죠. 자아 강화, 자아 기능의 강화, 거기에 밑줄, 심리적 증상과 관련된 정신적 갈등을 해소하는 것인데 강화된 자아의 힘으로 증상과 관련된 정신적인 원인을 해결함으로써 심리적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난 문제만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원인으로 작용하는 무의식적 갈등에 대한 해결을 목표로 삼습니다. 무의식적인 충동 이런 것들을 강조한다 했었죠. 그래서 무의식적인 갈등 이런 것들을 내적 심리적 갈등이라고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바로 해소되는 것이 중요한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나왔는데 바로 전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트랜스퍼런스라고 하는 전이. 환자의 무의식 속에 있는 해결되지 못한 미해결된 갈등이 있다. 무의식 속에 미해결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의식화를 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이것을 의식화하는 작업이 바로 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식화를 위해서 하는 방법이 자유연상 기법이거든요. 그래서 자유연상 기법 등을 활용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의식화한다. 최면 기법이라고도 하는데요. 자, 전이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전이가 일어났어요. 의식화되면 여기에 대해서 뭘 해야 되냐면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내담자의 통찰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이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중립적인 분석이라고 보시면 돼요. 중립적인 차원에서 분석, 설명을 해주는 거죠. 환자에게. 그러면 이 환자는 거기에 대해서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깨닫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이 무의식의 미해결된 갈등은 현재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과거 경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경험을 중요시하는 것이죠. 과거 경험을 중요시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이 심리, 무의식적인 내적 갈등은 상당히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렵고요. 이거는 장기적인 개입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팁을 드렸습니다. 자, 정신역동 치료의 개입 초점을 봅니다. 내담자 성격 구조 내의 갈등, 성격 구조 내, 그랬으니까 내적이라 말할 수 있죠. 내적 갈등을 찾아내고 갈등의 성격을 규명합니다. 분석을 통한 지속적인 사정을 강조합니다. 분석의 동그라미, 과거를 탐색함으로써 과거의 동그라미, 현재 상황과 유아기, 어린 시절의 발달 경관의 관계를 규명하게 되는 겁니다. 즉, 과거 경험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어린 시절의 경험이다. 어린 시절의 경험을 중시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된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신역동적 심리치료의 시행 방안입니다. 치료 상황의 구성입니다. 내담자와 치료자 사이에 기본적인 신뢰관계 형성이 전개돼야 됩니다. 당연한 거고요. 상담 시간은 1회 40분에서 50분 정도가 적합하며 일주일에 1회 내지 3회 정도로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상담 기간 중 내담자는 시간을 엄수해야 되겠죠. 치료자는 내담자의 비밀 엄수에 대한 약속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밀 보장입니다. 치료의 치료의 초기가 있고 치료의 중기가 있고 치료의 종결이 있습니다. 초기, 중기, 종결에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내담자의 기억이나 감정 등을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격려합니다. 치료자는 상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질문함으로써
갈등 현상에 숨겨진 의미나 동기를 명확하게 합니다. 치료자는 중립적 입장을 취하고요. 경험 세계, 정서 생활을 깊이 이해하도록 노력하면서 치료자의 경청, 관찰 태도를 내담자가 동일시하도록 모범을 보여주어야 될 것입니다.